이것은 22년도에 제가 만든 폭죽 디스플레이입니다. 다락문 뒤에 발사기에서 폭죽이 발사되면 바로 앞에 유리판에 막혀 일정한 위치에 터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은 24년도에 만든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슬라임 블록으로 폭죽을 대각선으로 밀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여 발사기를 아래쪽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3D 디스플레이까지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3D) 디스플레이로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발사기가 폭죽이 지나는 길을 가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3D로 배치되어 있는 각각의 발사기에 원하는 색의 폭죽을 공급하는 장치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폭죽이 지나는 길을 가리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폭죽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 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3D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폭죽이 지날 수 있는 레드스톤 신호와 폭죽 공급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하며 회로를 완성시켰고, 자신감을 얻어 다시 3D 디스플레이에 도전했습니다. 먼저 트리와 비슷한 발사기 배치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배치는 이미지가 누워서 출력됩니다. 그리고 높이 방향으로 레이어를 추가할 때마다 폭죽이 지나갈 수 있도록 픽셀 사이 거리가 멀어져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죽이 원하는 높이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제가 슬라임 블럭을 사용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슬라임 블럭을 사용하는 발사기 배치입니다. 이 배치는 폭죽이 지나는 길을 앞쪽의 발사기가 가려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미지가 조금 뒤틀리더라도 완성만 하자는 생각으로 발사기들을 한 칸씩 밀어서 평형 사변형으로 배치했습니다. 새롭게 발사기를 배치하고 전체를 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였습니다. 새로운 배치에서 한 번씩 더 옮기면 다시 정사각형이 된다는 사실이죠. 완벽을 추구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네요.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고 두 번째 문제가 남았습니다. 각각의 발사기에 이미지에 맞는 색의 폭죽을 공급하고 발사기를 작동시키는 레드스톤 신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먼저 폭죽이 지나는 경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남은 공간에 폭죽을 공급하는 장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많은 공간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196개의 발사기에 서로 다른 폭죽을 공급해야 합니다. 각각의 발사기에 호퍼를 연결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든 연결했다 하더라도 이대로 만들어 나가면 이후에 만들어야 하는 이미지 정보를 폭죽으로 변환하는 장치도 196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호퍼 라인으로 6개의 폭죽을 한 번에 전달하고 타이밍에 맞게 아래쪽 호퍼의 락을 풀어 각각의 발사기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미지 정보를 폭죽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36개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 사용하던 이미지 정보를 폭죽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물을 사용하여 폭죽을 전달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한 이번 장치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신호세기 폭죽 변환 장치입니다. 공급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타이밍으로 폭죽을 전달합니다. 0.4초 간격으로 6개의 폭죽이 위쪽의 공급기 라인으로 지나갑니다. 폭죽이 지나갈 때 아래쪽의 호퍼의 락을 해제하여 각각의 발사기에 전달합니다. 회로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호퍼의 락을 조절하는 레드스톤으로 발사기까지 작동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폭죽을 한 번에 터뜨릴 수도 있고 6번에 나누어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는 완성되었고 이미지를 입력받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템 분류기를 사용하여 상자에 그려진 이미지를 레드스톤 신호세기로 변환하게 만들겠습니다. 항상 만들었던 장치라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상자에 아이템으로 이미지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의 호퍼를 사용하여 아이템을 분류기 쪽으로 전달합니다. 분류기가 작동할 때 만들어지는 신호를 사용하여 각각의 색에 맞는 신호세기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상자 이미지를 신호세기 정보로 변환하였습니다. 변환된 신호세기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임시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임시 저장소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했던 저장소를 조금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저장된 신호세기 정보를 디스플레이의 신호세기 폭죽 변환기에 보내면 3D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반복 회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재미가 없죠?
더 많은 저장소를 추가해서 슬라이드쇼가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임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정보를 저장소에 저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저장소는 15개만 만들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임시 저장소와 같지만 저장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위쪽에는 저장할 데이터를 전송하는 레드스톤 선이 있고, 아래쪽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저장소의 위치를 지정하는 레드스톤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출력할 저장소의 위치를 지정하는 레드스톤 선도 있죠. 각각의 저장소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출력할 저장소의 위치를 순서대로 지정해주면 슬라이드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줄 순서인데요. 그 전에 디스플레이를 확장했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크기였고, 확장된 디스플레이는 6 곱하기 9 곱하기 7 크기입니다. 원래는 마인크래프트에 최대 입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크게 만들어도 렉만 걸리고 전부 활용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작게 만들었는데요. 생각보다 렉이 적게 걸려서 조금 확장해 주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전에 어떤 게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은 버튼과 레버를 사용하고 저장소 위치는 독서대를 사용하여 신호세기로 선택합니다. 슬라이드 순서 지정은 미리 아이템을 채워 신호세기를 다르게 출력하는 셜커박스를 사용합니다. 상자에 출력하고 싶은 순서대로 셜커박스를 나열하면 아래쪽의 호퍼가 하나씩 순서대로 발사기에 전달합니다. 발사기가 셜커박스를 설치하면 비교기가 신호세기를 출력하여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평소라면 여기서 끝내지만 3D 이미지를 상자에 하나의 레이어씩 입력하는 방식은 조금 불편합니다. 이번에는 유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 가루로 3D 형태를 만들면 자동으로 분류하는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셀프 리터닝 플라잉 머신을 사용하여 한 레이어씩 끌고 와 떨어뜨려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콘크리트 가루 형태를 서포트하기 위한 블록도 모래 같은 블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월드 에딧을 사용하거나 모드로 투명한 모래를 추가하지 않고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실패하는 일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장치를 야생에서 만들어 쓸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마인크래프트에서 레드스톤으로 만든 3D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세이브 파일은 제 디스코드 서버에 올려두었고 설명란에는 폭죽을 다룰 때 유용한 설정들을 적어두었으니 확인해주세요.